지난달에 미국의 해산물 프랜차이즈 체인인 레드 랍스터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법정관리 신청 같은 겁니다. 이 해산물 체인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1968년에 플로리다에서 시작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 체인이 600개가 넘을 정도로 잘 나갔던 회사였습니다. 2014년에 사모펀드가 인수했고 팬데믹 시작되면서 2020년에 태국의 음식 글로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타이 유니온 그룹이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 어려워지면서 500개 정도로 줄었다 가맹점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망할 거라고까지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보복 소비 때문에 손님은 더 늘고 있었고 인지도나 호감도도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가운데 상당히 상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무슨 특별한 날 랍스터를 먹는다는 게, 조개를 먹는다는 게 스테이크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더 의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도 미국 갈 때마다 여기는 꼭 들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과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이 회사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맞은 게 어떤 메뉴 하나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메뉴냐? All You Can Eat Shrimp라는 메뉴입니다. 우리 언론들은 새우 무한 리필이라고 이름 붙였던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새우 관련 메뉴가 많이 있는데 그 1인당 20달러만 내면 우리 돈으로 28,000원만 내면 이 모든 새우 메뉴는 다 먹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뉴가 초기에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끌다 보니까 레딧 같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왔냐면 20달러 내고 온 가족이 즐겁게 새우를 양껏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초기 회사도 그걸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기 메뉴구나. 근데 이 메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메뉴들이 안 팔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메뉴의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22달러, 25달러 이렇게. 이걸 디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줄이게 만든 거죠. 이제 수요를. 근데 계속 늘면서 이게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한 겁니다. 이 가격 올린 거 정도로도 안 됐다는 거죠. 너무 늦기도 했고. 이 회사 채권단이 지금 1000여 곳이 넘고 부채 총액에 대해서도 추정치가 다 갈리는데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파산보호 신청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참에 저는 무한 리필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무한 리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메뉴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레드 랍스터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식당과 바를 중심으로 해서 무한 리필 제도를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해피아워라 그래서 고객이 제일 적은 시간대에는 대폭적인 할인 혹은 뭐 음료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제도들입니다. 뭐 합리적이죠. 워낙 손님이 없을 땐 그렇게 해서라도 변동 비만, 그러니까 추가되는 비용만 뽑으면 되니까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벌충해 줄 수 있으면 해피아워의 경제적 기능은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격언,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도 무한 리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20세기 초까지 미국 동부 이 술집들은 낮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낮에 좀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술꾼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점심은 공짜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점심 먹으면서 반주를 한두 잔 하다 그냥 밤늦게까지 눌러 앉아서 돈을 내고 술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 점심이 공짜가 아니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 경제학에서 인용해서 모든 경제적 활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더 확산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많이들 가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노미오다이라는 제도가 이제 독특합니다. 그리고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는 그냥 마음껏 주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마시지 못해요. 맥주 한두 잔,
뭐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고객들이 갈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 되는 바람에 이 노미오 다이 제도를 폐지한 일본 식당이나 주점들도 꽤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이 무한 리필 제도를 채용할 때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국내 대기업 계열의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름 얘기하시면 당사자들이 싫어할까 봐서 이 체인은 이 일본의 노미오 다이를 그대로 들여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술,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술을 1인당 2, 3만 원인가를 내면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줬는데, 근데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장소가 회식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회식을 꽤나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부 가서 위스키를 마시는 거예요. 위스키라고 해봐야 고가의 위스키는 아니었고, 진빔이나 커티삭 같은 이제 좀 싼 버전의 버번들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많이 마셔대면, 또 생맥주를 갖다가 이 폭탄주를 제조해서 막 마구 마셔대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이 제도가 이 회사에 부담을 떠안겼다는 걸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 엄청나게 치밀하게 비용과 수익을 비교 평가하지 않고는 무한 리필 제도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메뉴가 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째째해 보이지만 요즘 자영업자들 궁색한 조건 내가는 경우 많잖아요. 고기 뷔페 같은 경우에는 씨름부와 유도부는 입장 불가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고, 또 한식 뷔페는 아예 중고생 출입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써붙였는데, 자영업자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째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기만당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무한 리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레드 랍스터 파산보호 신청을 잊지 마라. 무한 리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비용이 치솟을 것 같은 찜찜한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막 집중적으로 때려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비용이 치솟을 것 같다, 이런 찜찜한 기분이 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하면 그냥 그걸 이용하지 않으려던 소비자까지 기분이 좀 더러워져서 다시 안 가는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무한 리필이라는 프로그램이나 메뉴를 버리시는 게 이럴 땐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정도로 비용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